딸만 셋,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와 2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오 씨. 아들만 둘이라서 정막만 감돌았던 오 씨 집에 비해 아내의 집은 항상 시끌벅적, 대화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화목한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걸까요? 오 씨는 점점 과해지는 처갓집 분위기에 지쳐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 씨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하루에도 수백 통씩 대화가 오가는 처갓집의 단톡방인데요. 이제는 메신저 알림만 울려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오 씨.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거 이혼 아닙니다. 사연자께서 저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냥 좀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전해주신 얘기예요. 다만 정말 이 사위분이 꼭 좀 특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내랑은 대학교 동기로 오랜 시간 좀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내는 학교 다닐 때도 성격이 워낙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딱 봐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김살도 없고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오 씨는 항상 아내의 부모님 대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아내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역시나 부모님도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고 화목한 집안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늘 부러웠기 때문에 오 씨는 아내와 또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위, 네. 오 씨 가족은 어쨌길래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부러웠어요? 일단 오 씨 집은 아들만 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아버지, 아들 둘. 뭐 대략 분위기 짐작하시죠. 예. 일단 뭐 같이 셋이 밥 먹는 날도 별로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뭘 책을 보고 계시네요. 그냥 뭐 오면 인사만 하고 다들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렇다고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고 그냥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지금 뭐 오 씨 표정이 별로 썩 좋지가 않네요. 지금 보면 그렇게 막 그 그러네요. 환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내의 집은 딸만 셋입니다. 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뭐 여자들이 집이 많으니까 이제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서 나도 이 집에 스며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집 분위기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를 데이트하고 나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인사를 한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근데 부모님께서 이 오 씨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인 예전에 여자친구였죠. 아내한테 들으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자기가 그냥 가는 게 너무 서운하셔서 좀 인사 좀 하고 갔으면 좋겠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 씨는 맨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나를 굉장히 예뻐하시는구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트 때마다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안 되지 이러시면서 계속 오기를 바라셔서 데이트할 때마다 마지막 1시간 정도는 그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헤어진 거예요. 뭔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데이트 안 해도 되니까 괜찮겠지 싶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우리 집도 이제 아들 하나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바람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뭐 또 장인어른이 저렇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면 사회 입장에서도 훨씬 나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내를 보니까 아까 우리 그 백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이 남자들 있는 이 집안에는 한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그거는 장인 장모님하고 그렇게 통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화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이 그 아내하고 오 씨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씩 다 전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그 오 씨하고 싸웠던 그런 거는 기본이고 또 회사 일을 갖다가 얘기해 주면 우리 남편이 이제 사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또 이제 그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이 자고 있는데 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서방 지금 자는 중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내니까 그것도 또 침 흘리고 자는 사진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침을 흘리고 있네요. 근데 사실 장인 장모님한테 보이지 않아야 될 그 부분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라든가 부부의 사소한 얘기까지 다 이제 그 장인 장모님이 알고 계시니까 아이고야.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자, 이제 이 아내 집은 딸만 셋이에요. 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집안 분위기. 자, 이 기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 행사가 또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아내 집 구성원이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형, 형님 이렇게 부부가 있고요. 거기에 조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오씨 부부가 있고 처제까지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의 이 생일뿐만이 아니라 명절, 어버이날 등등을 포함해서 거의 매달 큰 행사를 늘 치른다는 거죠. 심지어 아내 집은 어릴 때부터 파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사위 생일도 그냥 넘어가질 않고 굉장히 크게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축하까지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냥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거리만 생겨도 또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처형이 임신했을 땐 임신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성별이 드러나면 성별 공개하는 젠더 리빌 파티를 하고요. 처제의 입사 1주년도 파티를 했고 형님의 승진에도 파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2번은 모여서 큰 파티를 하게 되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연자분께서 지금 이혼 여부를 문의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채팅창은 예. 저 소장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연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예요. 네. 사실 이 모든 파티를 다 다니는 것도 참 힘든 문제인데 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단톡방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통씩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발랄하신 성격들인 것 같아요. 이 오 씨만 좀 차분하신 분 같고 계속해서 근데 답을 안 하니까 왜냐면 이 오 씨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잘 못하는 거죠. 바쁘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장모님 오서방 밥은 먹었어? 오서방 잘 출근했대? 오서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서방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답을 못하면 또 계속해서 왜 답이 없지? 오서방은 지금 뭘 하지? 뭐 이러면서 답을 하게끔 또 만듭니다. 콕 집어서 어제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너무 스트레스고 이런데 이 와중에 또 첫째 형님은 이 분위기에 잘 스며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답장도 더 잘하고 아이고야. 그리고 막 재밌어하고 도리어 그 단톡방을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거죠. 이게 딱 비교가 되잖아요. 백서방은 첫째는 막 아이고 장인어른 막 아버님은 뭐 이러는데 이 오서방 둘째는 그냥 막 뭘 물어도 익십하고 읽고 씹고 답도 않고 이러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교수님. 이게 진짜 어른이 이렇게 뭔가 화두를 던졌는데 거기에 사이놈이 이제 대꾸를 안 하면 이 일자가 안 지워지면 이것도 이제 배신 배반 아닙니까? 참 불쌍한 오서방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비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자라온 그 환경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저런 쪽에 처음에는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거기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뭐 며느리라든가 사위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가족 단톡방에 초대를 했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탈퇴하고 이런 그런 그 사례들도 제가 가끔씩 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게 거기에다 끼워주지 않으면 이게 우리 가족을 인정을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끼워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카톡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면 이거는 또 굉장히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며느리나 사위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그 가족 단톡방에다가 초대를 해서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각 그 집안의 분위기를 갖다가 좀 고려를 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서로가 이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어떤 뭐 하나의 그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예.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각자가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께서 저희한테 이 고민을 토로하신 게 뭐 까톡 뭐 좋아요. 네. 자, 좋은데 이 장인어른이 네.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의 주의 주장 이거를 그것도 가짜 뉴스 네. 이걸 탁탁 올리면서 야, 너 이거 봐봐.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오 씨랑 또 정치 성향은 반대라고. 달라요 또. 큰일이죠. 큰일이야 이거. 그거를 또 호응 안 해드리면 또 서운해하시고. 너 임마 너 이럴 거야 막 또 그렇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미주알 고주알 이것도 힘들지만 이 정치 성향을 사실상 강요받는 것 같은 거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내는 사실 여기 아까 제가 오 씨 집안 얘기 드렸지만 아버지 아들 둘
여기에 단톡방이 있겠습니까? 없죠. 개인적으로도 연락 잘 안 할 텐데 예. 당연히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근데 나 단톡방 요즘 좀 힘들다는 얘기도 해봤는데 아내는 그러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원래 이런 환경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씨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이제 카톡에 내기면 또 늘죠. 애 얼굴 좀 보여줘. 아. 이제 뭐 몇 번씩 단톡방에다 애 사진을 올려라. 근데 이제 그럼 또 아내한테 전화하는데 아내가 전화 받으면 오 씨한테 영상 통화까지 아이고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실수인 척하면서 단톡방 한번 살짝 나갔나 봐요. 아, 나갔어. 네, 실수인 척하고 그랬더니 실수. 여기서 너무 해맑게 막내 처제가 형부 단톡방 왜 나갔어요? 실수를 눌렀나 보다. 제가 다시 초대했어요. 아. 족쇄처럼 벗어날 수 없는 이 처갓집 단톡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야. 오 씨의 고민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처가의 이 단톡방 나올 수 있는 나오려고 하면 다시 자꾸 끌고 들어가니까. 자, 일단 교수님부터 그냥 조금 이 오서방께 약간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 도움을 주실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내입니다. 네, 아내가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 즉 이 오서방의 장인 장모 자꾸 오서방 하니까 제 같은데 예. 예. 그 이 오서방이 좀 이렇게 적응력이 우리 집의 분위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 오서방이 좀 적응이 될 때까지는 이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오서방이 직접 얘기를 못 해요. 아내가 오서방을 불쌍하게 여겨서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멀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 여기서 너무 학을 떼어버리면 진짜 나중에 사이가 아주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소장님, 어떤 분이 지금 이혼을 해야 단톡방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 네, 이혼할 사안은 아니고요. 저도 이 오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은 아내세요. 그런데 사실은 아내의 가정은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고 오서방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항상 결혼을 해서 싸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원가족, 그러니까 오리지널 패밀리, 각자의 가족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이 가족은 이렇게 뭉쳐있는 걸 좋아하는 거고 이 가족은 좀 이렇게 경계선을 두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꼭 늘 뭉쳐 있어야만 건강한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가면 또 내성형이거나 외향형 이런 차에서도 또 내성형인 분들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너무 피곤하시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예. 있고 싸움이 날 거예요. 아내가 이쯤에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단톡방 몰래 나가는 그 기능이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몰래 나가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적어서. 이 말씀하셨던 거랑 저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결국 아내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서방도 그냥 진지하게 정말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심형님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적응될 때까지 아내한테 설명해서 단톡방 나가야 한다 하셨지만요. 복자님, 실제로 대화방 독한 마음 아니면 나오기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폭스님은 개인 및 업무용 핸드폰 하나 더 장만하셔서 이 톡 하나 더 뚫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